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분명 여당 지지율은 흔들리고 있는데 왜 야당은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복잡한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금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두 정당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화 차이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 이야기가 이해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왜 야당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는지 그 한계를 분석하고 그럼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 있을지 4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단 하나의 관문, 원테이블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지금의 정치 지형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당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야당 앞에는 어떤 기회와 또 어떤 한계가 놓여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리스크라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정당 지지율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진짜 민심을 알려면 이 3가지 지표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죠. 긍정이 35% 아래로 떨어지면 정권 심판 여론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권 견제 여론이 정권 지원보다 높으면 당연히 야당에 유리한 구도고요.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3번째 지표입니다. 정권 교체론과 대안 인정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이 정부는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저 야당이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이 덫에 빠져 있는 거죠.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은데 국민의힘이 대안이라는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단순히 최근의 사건이나 선거 전략 실패 같은 표면적인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가진 아주 뿌리 깊은 문화와 권력 구조의 차이, 그 DNA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 상황부터 좀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장동 리스크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특히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한 정치 분석가의 말처럼 이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문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멍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죠.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죠. 잘못 자체보다 그걸 어설프게 덮으려다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나라가, 정부가 대장동 개발의 주범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준 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국정 운영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야당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 표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당의 DNA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권력이 여러 계파, 말하자면 여러 명의 대주주에게 나뉘어 있는 수평적인 정부 모델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팀의 일원 중 한 명일 뿐이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회사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명의 대주주가 있는 주식회사 같은 곳이에요. 이사회에서 전문 경영인, 즉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문화가 강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강력한 오너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오너 기업과 비슷합니다. 모든 게 수직적이죠. 이 차이가 당내에서 갈등이 터지는 방식부터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민주당의 싸움이 계파 간의 지분 다툼, 즉 공천권 싸움이라면 국민의힘에서 늘 터져나오는 갈등은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즉 이 수직적 구조 자체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야당이 마주한 문제의 핵심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번의 실수를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정치 컨설턴트가 한 이 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략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오류는 고치면 되지만 한계는 넘어서기라 정말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바로 이런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과거의 인물이나 방식에 계속 기대면서 수도권과 중도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건 뭐랄까,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지는 그림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당 지도부조차 이게 왜 문제인지,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보고 대안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당이 가진 전략적 한계는 이렇게 분열된 리더십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인물들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각자 섬처럼 흩어져서 단 하나의 통일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거죠.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당이 먼저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밖에 있는 개혁 세력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합의 길입니다. 이게 최선이죠. 그 다음은 일단 우리부터 바꾼 뒤에 선거 때 힘을 합치는 혁신 후 연대입니다. 이게 차선이고요. 더 나쁜 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이 선거 이기려고 억지로 손만 잡는 혁신 없는 연대. 이건 차악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말 그대로 혁신도 연대도 없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의힘이 이 4갈래 길 중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볼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무려 70%가 최악의 시나리오, 즉 현상 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변화나 통합을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아주 냉정한 평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이 마지막 관문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이건 뭐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의 기본 원칙이죠. 내 편이 부족하면 뜻을 같이 할 친구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야권의 핵심 인물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은 바로 이 3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개혁 성향의 리더들이 아무 조건 없이 원 테이블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들이 중심이 되어 당의 노선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단계, 이 원 테이블이 성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분열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분석가들은 이 리더들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한 테이블에 모여 앉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조차 없었다는 거죠. 당에 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비슷한데도 개인적인 감정과 전략적인 계산 때문에 그 어떤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운명은 이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복잡한 정치의 방정식을 끝까지 함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